히어 위고, 로마노 당신이 틀렸어. 손흥민 재계약 여유 노. 가속도, 낸다. 두나 김이 없는 손이 잃는 것은 토트넘의 재앙, 토트넘이 빨리 사인하고 싶은 이유. 히어 위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 손흥민 재계약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핵심은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세가 있었음에도 토트넘이 손흥민을 원하는 마음, 손흥민이 토트넘을 원하는 마음이 서로 확인돼 여유를 가지고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언론들도 손흥민과 토트넘이 올 시즌을 끝낸 후 재계약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로마노의 이 전망은 틀렸다.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를 부릴 생각이 없다. 구단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놨다. 이를 위해 토트넘은 최대한 빨리 사인을 마무리 짓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 내용은 영국의 HITC가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믿을 수 없는 선수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곧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이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올 시즌 13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둔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손흥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토트넘이 재계약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이 구단의 핵심 목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 역시 토트넘은 손흥민 재계약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로마노는 앞서 기브미 스포츠의 손흥민과 토트넘이 재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토트넘은 하루빨리 재계약을 하고 싶어한다.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잡고 싶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커리어 후반부에 도달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EPL에서 골을 넣고 둔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의 핵심 스타 중 하나였으며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마저 잃는다면 이것은 토트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빨리 완료해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2. 원샷 원킬, 손흥민. 14호 골과 도움 2개, 토트넘. 4위 보인다. 손흥민은 10일,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한 골 2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4대0으로 완파했다. 16승 5무 6패 승점 54점을 기록하며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55점을 승점 2점 차까지 추격했다. 토트넘은 첼시의 리그컵 결승 일정으로 26라운드를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다. 손흥민은 히샤를리송의 부상 속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왼쪽 브레넌 존슨, 가운데 제임스 매디슨, 오른쪽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손흥민을 보좌했다.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았다. 전반 28분 매디슨의 침투 패스가 전방으로 향했지만 손흥민의 발에 닿지 않았다. 토트넘은 전반 슈팅 1개가 전부였다. 전반 35분 매디슨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나온 것이 유일한 슈팅이었다. 후반 시작도 좋지 않았다. 후반 3분 만에 미키 판더펜이 태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결국 후반 4분 판더펜이 나가고 라두 드러구신이 들어갔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살아났다. 후반 5분 선제골을 만들었다. 쿨루세브스키의 침투 패스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됐고 파페사르가 공을 잡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공은 매디슨의 쭉 뻗은 왼발에 걸리며 골문을 통과했다. 후반 8분에는 손흥민의 이타심이 빛났다. 쿨루세브스키가 에스턴 빌라 백패스를 가로챘고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왼쪽에서 달려드는 존슨에게 공을 넘겼다. 존슨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손흥민의 7호 도움이 기록됐다. 분위기는 토트넘으로 넘어왔다. 후반 20분 존 맥긴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다. 토트넘은 수적 우위 속 추가골을 터뜨렸다. 마무리는 손흥민의 몫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컷백을 전했고 손흥민이 오른발로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4호 골이다. 손흥민은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왼쪽 측면에서의 컷백으로 티모 베르너의 골을 도왔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4골과 8개의 도움,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득점은 공동 4위, 도움은 공동 6위다. 토트넘 내 최다 득점이자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토트넘 득점 2위는 10골의 히샤를리송, 도움 2위는 7개의 메디슨이다. 3. PL 라인업, 굿바이 페클라시코, 운명의 리버풀 vs 맨시티. 선발 공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11일 오전 0시 45분,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28라운드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현재 리버풀 승점 63은 1위에, 맨시티 승점 62는 2위에 위치해 있다. 리버풀은 퀴민 켈러, 조 고메즈, 버질 반 다이크, 콴사, 코너 브래들리, 엔도 와타루,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알렉시스 맥앨리스터, 하비 엘리엇, 다윈 누니에스, 루이스 디아스가 선발 출전했다. 모하메드 살라, 코디 각포, 콘스탄티누스 치미카스, 앤드류 로버트슨 등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맨시티는 에데르송, 나단 아케, 마누엘 아칸지, 존 스톤스, 카일 워커, 로드리, 케빈 더 브라위너, 베르나르두 실바, 훌리안 알바레스, 필 포든, 엘링 홀란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후뱅 디아스, 마테오 코바치치, 제레미 도쿠, 요스코 그바르디올, 마테우스 누네스, 오스카 보브, 니코 루이스 등은 벤치 명단에 포함됐다. 올 시즌 우승 경쟁의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위르겐 클롭 감독의 대결, 즉 페클라시코 마지막 경기일 수 있어 관심이 크다. 클롭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기로 했다. 클롭 감독이 떠나게 되면서 맨시티와 리버풀 감독으로 오랜 기간 경쟁을 펼쳐오던 페클라시코 도막을 내리게 됐다. 두 감독의 인연은 독일 분데스리가부터 이어졌다.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지휘하고 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며 대어 클라시커에서 격돌했다.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두고 다투던 두 감독은 프리미어리그로 무대를 옮겨왔다. 클롭 감독은 2015년부터 리버풀을 지휘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년부터 맨시티 사령탑이 됐다. 프리미어리그 역사 한 페이지를 차지했고 만날 때부터 수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낸 페클라시코는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연다. FA컵에서 만날 수 있지만 리그에서는 마지막이다. 리버풀, 맨시티 경기를 앞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클롭과 펩은 잉글랜드 축구 변화를 이끌었다고 추켜세웠다. 사전 기자회견에서 클롭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경쟁 의식은 없었다. 그저 경쟁력 있게 축구를 하고 이기고 싶어하며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어도 항상 과르디올라 감독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리버풀의 축구를 보며 배웠다. 클롭 감독을 존중하고 엄청나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마지막 경기이나 FA컵에서 만날 수 있다. 같이 사적으로 밥을 먹은 적 있는데 또 만나 밥을 먹고 싶다. 클롭 감독을 상대할 수 있어 즐거웠다. 고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4. 토트넘 시절 손흥민 아우, 에버턴 MF 여친, 톱모델 만내 오른쪽 화살표형 최고 스파 브랜드 홍보대사 선정 오른쪽 화살표 몸매 자랑.
특급 모델답게 킴블리는 다양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모습을 과시했다고 최근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더 선에 따르면 킴블리는 새로운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과감한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일리는 2022년 킴블리를 처음 만나 한눈에 반했다. 2022년은 알리가 스타로 발돋움한 후 에버턴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였다. 알리는 2015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022년까지 1월까지 뛰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첫 해의 알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0골을 터뜨렸다. 다음 시즌에는 19골을 기록했다. 당시 손흥민의 절친한 후배였으며 토트넘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 미드필더라고 불렸다. 킴블리도 비슷한 시기에 스타로 발돋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가 각각 스페인과 인도네시아인이다. 킴블리는 2015년 청춘 스타 저스틴 비버 덕분에 이름을 알렸다. 올해 25살인 킴블리인데 당시만 해도 16살이 미성년자였는데 비버가 킴블리의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 열광했다. 비버는 도대체 이게 누구야? 라는 캡션을 단 덕분에 졸지의 킴블리는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됐다. 현재 7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어릴 적 비버의 관심 덕분이었다. 킴블리는 이후 독특한 매력을 가진 모델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타이다. 지난해 한 남성 잡지가 선정한 월드 핫 100 즉 가장 멋진 여성 100인의 이름이 올랐다. 리오넬 메시의 부인인 안토넬라 로쿠조. 독일 분데스리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골키퍼 케빈 트랍의 여자친구인 이사벨. 굴라르 등 축구 선수들의 여자친구뿐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들인 마고 로비, 아나 데 아르마스과 가수인 리사, 디바두비, 비욘세와 메가스타인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레이디 가가, 리안나 등도 선정됐다. 그만큼 킴블리도 핫한 여성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영국 브랜드의 홍보대사를 맡은 킴블리는 다양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화려한 녹색 드레스와 검정색, 회색과 노란색 의상 등 화려한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킴블리는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패션 위크 동안 알리와 함께 행사장에 나타나 수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알리는 토트넘 시절 함께 뛰었던 손흥민을 비롯해서 가레스 베일과 함께 만나 사진을 찍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만난 역전의 용사들은 환하게 웃으며 팬들을 즐겁게 했다. 한편 알리는 최근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고관절 수술에 이어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지만 그의 재능을 팀이 높게 평가한 덕분이다. 남은 시즌도 알리의 복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